선생님 운동은 무조건 많이 할수록 좋다. 땀을 비 오듯 쏟아야 진짜 운동이다. 이 말 평생 진리처럼 굳게 믿고 살아오셨죠? 텔레비전에서도 걷기가 최고라고 하니까 아픈 다리를 이끌고 매일 억지로 걷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75살이 넘으면 이 굳건한 믿음이 여러분의 몸을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처참하게 망가뜨립니다. 특히 신장과 심장이 그렇습니다. 방송에서 시키는 대로 열심히 걸었을 뿐인데 어느 날 갑자기 피오줌을 누고 급성 신부전으로 응급실에 실려가는 분들이 너무나도 넘쳐납니다. 지금 당장 잘못된 습관을 멈추지 않으면 다음 차례는 여러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스티, 지금 필요한 건 더 열심히 땀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을 살리는 완전히 다른 방식입니다. 지난달에 저희 병원 중환자실에 실려 오셨던 75살 김동욱 사장님 이야기를 자세히 해드릴게요. 이분은 우리 동네에서 걷기 왕이자 건강 전도사로 통하던 아주 정정하신 분이셨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새벽 5시면 어김없이 일어나서 공원을 1시간씩 조깅하셨고 주말이면 무거운 배낭을 메고 험한 산을 거침없이 타셨습니다. 또래 친구분들이 무릎이 아파 지팡이를 짚고 다닐 때 이분은 한겨울에도 반바지 차림으로 탄탄한 종아리 근육을 자랑하시던 분이었습니다. 술도 한 방울 안 드시고 담배는 평생 입에 댄 적도 없으셨어요. 자기 관리가 완벽할 정도로 철저했죠. 그런데 어느 날 아침 평소처럼 공원 트랙을 뛰시다가 갑자기 가슴을 부여잡고 으윽하는 외마디 비명과 함께 바닥에 고꾸라지셨어요. 지나가던 이웃들이 급히 119를 불러 응급실로 모시고 왔지만 이미 상태는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처참했습니다. 검사 결과 심장은 극심한 쇼크 상태였고 넘어지면서 아스팔트에 부딪힌 고관절은 산산조각이 난 복합 골절 상태였습니다. 게다가 무리한 근육 사용으로 근육이 녹아내려 신장까지 망가지는 급성 신부전 합병증까지 겹쳤습니다. 나중에 간신히 의식을 찾으신 사장님이 제 가운을 붙잡고 억울해서 펑펑 눈물을 흘리셨어요. 전문가님, 내가 도대체 뭘 잘못 산 겁니까? 남들 술 마시고 놀 때 나는 운동하고 남들 편하게 늦잠 잘 때 나는 걸었는데 왜 나한테 이런 끔찍한 일이 생깁니까? 여러분, 이게 정말 그분이 운이 없어서 재수가 없어서 생긴 일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30년 넘게 노년층의 신체 변화와 생리학을 연구해온 건강 전문가로서 제가 아주 냉정하게 팩트만 말씀드릴게요. 이 사장님은 70대의 낡은 몸을 가지고 20대 청년들처럼 무자비하게 운동했기 때문에 쓰러지신 겁니다. 노년의 운동은 젊은 시절의 극기 훈련과는 차원이 달라야 합니다. 건강해지려고 악착같이 했던 그 행동이 오히려 내 심장과 신장에 가하는 끔찍한 폭력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반드시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땀이 나고 숨이 턱끝까지 차오를 정도로 매일 무리하게 걷거나 뛰고 계신가요? 아니면 관절이 아파도 참고 억지로 산에 오르시나요? 지금 영상 아래 댓글란에 예 혹은 아니요라고 짧게 단어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실시간 답변을 보고 제가 더 정확하고 자세한 맞춤형 설명을 이어서 해드릴게요. 여러분의 작은 참여가 생명을 지키는 시작이 됩니다. 자, 시작할까요? 우리 몸을 아주 친숙한 자동차에 비유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75살의 신체는 공장에서 출고된 지 70년이 훌쩍 넘은 오래된 클래식 자동차와 완벽하게 똑같습니다. 겉모습은 주인이 매일 정성스럽게 닦고 관리해서 파리가 낙상할 정도로 번쩍번쩍 윤기가 흐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자동차의 보닛을 열고 아주 깊은 엔진 속을 들여다보면 상황은 완전히 다릅니다. 중요 부품들은 이미 낡고 마모되었으며 기름이 새는 것을 막아주는 고무 패킹은 하얗게 사가 부스러지고 엔진의 회전 탄력은 바닥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의 심장과 뇌혈관, 그리고 뼈와 관절이 바로 이 사가버린 고무 패킹과 같습니다. 그런데 마음만은 여전히 청춘이라서 혹은 텔레비전에 나오는 몸짱 노인들처럼
건강해져야 한다는 강박관념 때문에 이 70년 된 낡은 자동차를 이끌고 고속도로에 나가 시속 150km로 엑셀을 잇는 힘껏 밟아 버린다면 과연 어떤 끔찍한 일이 벌어질까요? 겉모습이 아무리 깨끗해도 그 낡은 엔진은 굉음을 내며 고속도로 한복판에서 그 자리에서 터져버리고 맙니다. 사람의 몸도 이 자동차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75살이 넘어가면 우리 몸의 심장은 수분을 잃은 낡은 가죽 주머니처럼 뻣뻣해지고 혈관은 고무줄의 탄력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됩니다. 뼈는 구멍이 숭숭 뚫린 스펀지처럼 변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이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될 가장 끔찍하고 무서운 사실은 바로 신장, 즉 콩팥이 받는 치명적인 타격입니다. 여러분이 낡은 엔진을 무리하게 돌리며 극기 훈련을 하듯 운동하면 어떻게 될까요? 근육이 비명을 지르며 보이지 않게 찢어지고 으깨지며 녹아내립니다. 이것을 의학적인 전문 용어로 횡문근 융해증이라고 부릅니다. 극심하게 찢어진 근육 세포에서 마이오글로빈이라는 엄청난 양의 단백질, 찌꺼기, 독성 물질들이 피 속으로 왈칵 쏟아져 들어갑니다. 이른 데의 신장은 이미 낡은 정수기 필터처럼 노폐물 여과 기능이 절반 가까이 떨어져 있는 연약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갑자기 수백만 개의 근육 쓰레기 더미가 폭포수처럼 밀려 들어오면 신장의 아주 얇고 미세한 여과망은 순식간에 꽉 막혀버리고 맙니다. 마치 오랫동안 청소하지 않은 하수구가 진흙과 쓰레기로 꽉 막혀 오물이 역류하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그 결과 맑아야 할 소변이 콜라색이나 진한 흑갈색으로 변하며 피오줌을 누게 되고 당장 병원으로 달려가 혈액투석을 받지 않으면 단 며칠 만에 목숨을 잃게 되는 급성심부전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 몸을 더 건강하게 살리겠다고 악을 쓰며 했던 그 운동이 사실은 내 신장을 갈아 마시는 가장 무서운 독약이 된 것입니다. 30년 넘게 노년층의 생리학과 질병을 깊이 연구하며 응급실에서 수많은 환자의 안타까운 마지막을 지켜본 건강 전문가로서 저는 오늘 여러분께 두 손 모아 간곡히 호소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매일 땀을 뻘뻘 흘리며 자랑스럽게 하셨던 그 강도 높은 행동은 절대 훌륭한 운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저 내 몸의 연약한 장기들을 향해 무자비하게 가하는 잔인한 폭력일 뿐입니다. 오늘 저는 바쁜 병원 진료실에서는 의사들이 절대 시간 내어 자세히 설명해주지 않는 70살 이후에는 오늘 당장 그만두셔야 할 치명적이고 위험한 운동 6가지를 아주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이 6가지 최악의 운동을 피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급성 심부전으로 투석실에 누워 남은 여생을 보내거나 심장마비로 쓰러지는 끔찍한 공포에서 완벽하게 벗어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드리는 이 경고가 여러분과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족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데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지금 당장 영상 아래에 있는 좋아요 버튼을 한 번씩 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이 작은 좋아요 하나가 알고리즘을 통해 잘못된 운동으로 생명을 갉아먹고 있는 또 다른 누군가의 목숨을 살리는 엄청난 기적이 됩니다. 자, 이제부터 여러분의 심장과 신장, 그리고 관절을 직접적으로 파괴하는 가장 끔찍한 첫 번째와 두 번째, 최악의 운동을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두 눈을 크게 뜨고 집중해 주십시오. 첫 번째로 오늘 당장 멈추셔야 할 치명적인 운동은 바로 숨이 턱끝까지 차오르고 땀이 비오듯 쏟아지는 무리한 조깅과 빠른 걷기입니다. 많은 어르신이 땀을 뻘뻘 흘리고 숨을 헐떡거려야만 진짜 운동이 된다고 굳게 믿고 계십니다. 이것은 젊고 튼튼했을 때나 통하던 상식입니다. 75살 이후에 이 낡은 상식을 고집하시면 여러분의 심장을 그 자리에서 멈추게 하는 맹독이 됩니다. 우리 심장은 젊었을 때는 고무풍선처럼 아주 말랑말랑해서 피가 들어오면 쫙 늘어났다가 힘차게 전신으로 뿜어냅니다. 하지만 70년 넘게 단 1초도 쉬지 않고 뛴 심장은 이제 두꺼운 가죽 주머니처럼 딱딱하게 굳어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심장 경직도가 극도로 높아진 상태입니다.
이런 낡은 심장을 가지고 갑자기 숨이 차도록 뛰면 어떻게 될까요? 딱딱해진 심장은 속도만 빨리 뛸 뿐 피를 충분히 받아들이지도 밖으로 내보내지도 못합니다. 결국 심장 근육 자체에 산소가 공급되지 않아 심장이 질식하는 끔찍한 상태가 옵니다. 멀쩡히 뛰시다가 갑자기 억하고 쓰러지시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심장이 받는 타격은 더욱 치명적입니다. 숨이 차도록 땀을 빼면 몸속의 수분이 급격하게 증발합니다. 물이 빠져나간 혈액은 끈끈한 시럽처럼 탁하고 뻑뻑해집니다. 이렇게 뻑뻑해진 피는 아주 미세한 혈관으로 이루어진 신장으로 제대로 흘러들어가지 못합니다. 결국 신장 세포들은 극심한 가뭄에 논바닥이 쩍쩍 갈라지듯 수분과 산소 부족으로 서서히 말라 죽게 됩니다. 심장마비와 급성심부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최악의 자살 행위가 바로 숨찬 조깅입니다. 그렇다면 안전한 기준은 무엇일까요? 딱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바로 대화 테스트입니다. 친구분과 나란히 산책하면서 어제 본 텔레비전 드라마 이야기를 편안하게 나눌 수 있다면 그것은 최고의 명약입니다. 하지만 숨이 차서 말문이 막히고 대화가 끊긴다면 그 즉시 걸음을 멈추셔야 합니다. 그것은 운동이 아니라 심장과 신장을 쥐어짜는 고문입니다. 두 번째로 절대 하시면 안 되는 무서운 운동은 바로 등산입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산에서 내려오는 하산 동작입니다. 산에 올라갈 때는 숨이 차고 힘이 드니까 다들 조심조심 천천히 올라가십니다. 하지만 내려올 때는 기분도 상쾌하고 발걸음도 가벼워서 쿵쿵 성큼성큼 내디디며 내려오십니다. 바로 그 기분 좋은 순간 여러분의 무릎 연골은 무거운 맷돌에 박박 갈리듯 무참하게 부서지고 있습니다. 산에서 내려올 때 무릎에 가해지는 압력은 본인 체중의 무려 4배에 달합니다. 체중이 60kg인 분이 산을 내려올 때 무릎은 240kg이라는 엄청난 쇳덩이의 무게를 맨몸으로 견뎌야 합니다. 다 낡아서 달아빠진 자동차 타이어에 무거운 덤프트럭의 짐을 가득 싣고 자갈밭을 달리는 것과 완벽하게 똑같습니다. 하지만 연골이 닳는 것보다 수백 배 더 무서운 진짜 공포는 바로 낙상사고입니다. 낡은 무릎이 풀려 산에서 넘어지면서 고관절, 즉 엉덩이뼈가 부러지면 어떻게 될까요? 의사들은 노인의 고관절 골절을 단순한 뼈 부러짐이 아니라 저승사자의 초대장이라고 부릅니다. 통계적으로 고관절이 부러진 환자가 수술을 받지 못하고 누워 계실 경우 2년 안에 사망할 확률이 무려 70%가 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암보다도 사망률이 훨씬 높습니다. 뼈가 부러져서 돌아가시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꼼짝 못하고 침대에 누워 계시는 동안 다리 근육이 모두 녹아내려 신장을 망가뜨리고 폐에 물이 차는 폐렴과 살이 썩어 들어가는 욕창이 발생하여 아주 고통스럽게 돌아가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제발 산 정상의 맑은 공기를 마시겠다는 그 위험한 욕심을 당장 버리십시오. 여러분의 생명은 산 정상의 경치와 바꿀 수 없을 만큼 너무나도 귀합니다. 제가 앞으로 이 채널을 통해 병원에서도 절대 알려주지 않는 생명을 살리는 귀한 의학 지식들을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소중한 정보들을 단 하나도 놓치지 않고 챙겨보시려면 지금 영상 아래에 있는 붉은색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구독은 전액 무료이지만 여러분과 가족의 건강을 완벽하게 지켜주는 세상에서 가장 확실하고 든든한 생명보험이 될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와 네 번째, 내 몸의 혈관과 신장을 한순간에 터뜨려버리는 아주 교묘하고 무서운 기습 공격 같은 운동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조깅이나 등산은 숨이 차고 무릎이 아파서라도 중간에 멈추게 되지만 지금부터 말씀드릴 두 가지는 짧은 순간에 방심하다가 돌이킬 수 없는 치명타를 입게 된다는 점에서 훨씬 더 위험합니다. 두 귀를 기울여 들어주십시오. 세 번째로 절대 피하셔야 할 치명적인 행동은 바로 찬물 샤워나 한겨울 차가운 물에서의 수영입니다. 텔레비전에서 건강 비결이라면서 영하의 추운 날씨에 얼음을 깨고 계곡물에 들어가거나 매일 아침 냉수마찰을 하시는 어르신들
가끔 보셨을 겁니다. 이것을 보고 나도 한번 심신을 단련해 볼까 하고 따라 하신다면 그것은 7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는 벼랑 끝에서 뛰어내리는 자살 행위나 다름없습니다. 우리 몸은 급격한 온도 변화에 아주 취약합니다. 특히 뜨거운 사우나에 있다가 갑자기 차가운 냉탕으로 뛰어들거나 더운 여름에 땀을 뻘뻘 흘린 뒤 시원해지려고 찬물을 끼얹을 때 우리 몸에서는 콜드 쇼크, 즉 한랭 쇼크 반응이라는 아주 무서운 현상이 일어납니다. 차가운 물이 피부에 닿는 바로 그 순간 온몸의 미세한 혈관들이 마치 강력한 전기 충격을 받은 것처럼 순식간에 쪼그라들고 수축합니다. 넓었던 고속도로가 좁은 골목길로 갑자기 변하면 그 안을 흐르던 피의 압력은 어떻게 될까요? 미친 듯이 무서운 속도로 치솟게 됩니다. 이렇게 폭발적으로 치솟은 혈압은 곧바로 머리와 신장을 직격합니다.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낡은 뇌혈관이 툭 하고 터져버리면 그 자리에서 뇌출혈로 쓰러지는 것입니다. 게다가 아주 얇고 미세한 모세혈관들이 실타래처럼 뭉쳐있는 신장의 여과망은 이 엄청난 압력의 해일을 정통으로 막고 그대로 찢어집니다. 찢어진 여과망 사이로 피가 새어나와 붉은 혈뇨를 보게 되고 신장 기능이 영구적으로 손상되는 무서운 결과가 초래됩니다. 수영은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는 훌륭한 운동입니다. 단, 물의 온도가 체온과 비슷한 따뜻한 온수풀이어야만 생명을 살리는 진짜 운동이 됩니다. 목욕탕에서 온탕과 냉탕을 번갈아 들어가는 것이 혈액순환에 좋다는 것은 치명적인 거짓말입니다. 낡은 고무호스를 뜨거운 물과 얼음물에 번갈아 담그면 쩍쩍 갈라지며 끊어지듯 여러분의 혈관도 똑같이 파괴됩니다. 네 번째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은 바로 숨을 꾹 참으면서 무거운 것을 번쩍 드는 헬스장 근력 운동입니다. 요즘 근육이 노후의 연금보다 귀하다는 말이 유행하면서 헬스장에 등록하시는 어르신들이 정말 많아졌습니다. 아주 훌륭한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힘을 쓰는 잘못된 호흡 방법입니다. 무거운 역기나 아령을 들 때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셈하고 숨을 꽉 참게 됩니다. 이것을 의학 용어로 발살바 호흡이라고 부릅니다. 숨을 꽉 참으면 뱃속의 압력이 올라가서 순간적으로 큰 힘을 쓰기는 아주 좋아집니다. 하지만 바로 그 짧은 10초의 순간 여러분의 혈압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치솟습니다. 평소 혈압이 120으로 정상이었던 분도 숨을 참고 힘을 쥐어짜는 순간 혈압이 순식간에 200에서 250까지 폭발적으로 올라갑니다. 낡고 얇아진 혈관에 꽉 막힌 압력 밥솥처럼 압력이 팽창하는 것입니다. 뇌동맥류처럼 혈관 벽이 얇아진 곳이 있는 분들은 힘을 주다가 그 자리에서 혈관이 터져 뇌졸중이 옵니다. 실제로 김동욱 사장님의 절친한 친구분 중 한 분도 동네 헬스장에서 무거운 벤치프레스를 하시다가 뇌출혈이 와서 반신마비가 된 분이 계십니다. 근육 조금 더 키워보려다가 평생을 휠체어에 의지하게 된 것입니다. 신장 역시 이 무식한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미세 혈관들이 터져버립니다. 30년 넘게 수많은 어르신들의 생체 데이터를 분석해온 전문가로서 거듭 강조합니다. 근력 운동을 하실 때는 딱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힘을 쓸 때 입으로 후하고 풍선을 불듯이 숨을 길게 내뱉으십시오. 숨구멍을 밖으로 열어두면 혈압은 절대 급격하게 상승하지 않습니다. 제발 무거운 무게에 욕심내지 마시고 아주 가벼운 무게로 횟수를 여러 번 늘리는 것만이 신장과 혈관을 지키는 유일한 생존 운동법입니다. 이제 5번째와 6번째 절대 피하셔야 할 치명적인 운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운동들은 숨이 차거나 무거운 무게 때문에 스스로 한계를 느끼고 멈출 수라도 있지만 지금부터 설명할 이 2가지 운동은 오히려 재미가 있고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는다는 착각 때문에 멈추지 못한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바로 그 점이 여러분의 척추와 신장을 소리 없이 파괴하는 무서운 함정이 됩니다. 5번째로 당장 멈추셔야 할 치명적인 습관은 바로 좁은 안장에 앉아 1시간 이상 쉬지 않고 타는 자전거 운동입니다.
무릎 관절이 안 좋으신 어르신들에게 자전거는 체중이 실리지 않아 아주 좋은 운동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무서운 독이 숨겨져 있습니다. 바로 자전거의 좁고 딱딱한 안장입니다. 이 좁은 안장에 앉아 엉덩이를 들썩이며 페달을 1시간, 2시간씩 땀을 흘리며 밟게 되면 우리 몸의 회음부, 즉 엉덩이 사이에 아주 중요한 부위가 엄청난 체중의 압력으로 짓눌리게 됩니다. 이곳은 하반신으로 가는 중요한 신경과 미세한 혈관들이 빽빽하게 모여있는 생명의 고속도로와 같은 곳입니다. 그런데 안장이 이 고속도로를 꽉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물이 나오는 고무호스를 무거운 돌덩이로 꽉 밟고 있는 것과 완벽하게 똑같습니다. 다리로 가는 혈액순환이 완전히 막혀 발끝이 저리고 차가워지며 감각이 없어지는데 많은 어르신이 이것을 운동이 제대로 되고 있는 기분 좋은 뻐근함이라고 끔찍하게 착각하십니다. 더 무서운 것은 비뇨기계와 신장이 받는 치명타입니다. 남성분들은 전립선이 심하게 압박을 받아 퉁퉁 부어오르고 여성분들은 요실금이나 골반 통증이 극도로 악화됩니다. 전립선이 퉁퉁 부어올라 소변이 나가는 길을 꽉 막아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밖으로 시원하게 배출되지 못한 소변은 갈 곳을 잃고 거꾸로 역류하여 신장으로 다시 밀려 올라갑니다. 이것을 의학 용어로 수신증이라고 부릅니다. 노폐물이 가득 찬 썩은 소변이 신장으로 역류하여 꽉 차오르면서 신장의 연약한 세포들을 무참하게 짓눌러 파괴합니다. 겉으로는 자전거를 타며 건강해진다고 기뻐하고 계시지만 뱃속에서는 소변이 역류하여 신장이 서서히 썩어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전거를 타실 때는 딱 30분만 타시면 반드시 자전거에서 내려서 5분 동안은 평지를 천천히 걸어주셔야 합니다. 꽉 막힌 회음부의 혈관과 신경이 다시 숨을 쉴 수 있는 휴식 시간을 반드시 주셔야만 신장을 지킬 수 있습니다. 마지막 6번째로 70살이 넘으셨다면 절대 하시면 안 되는 동작은 바로 골프 스윙에서의 과도한 허리 회전 동작입니다. 골프를 즐기시는 어르신들, 제발 친구분들 앞에서 비거리에 목숨을 걸고 스윙하지 마십시오. 골프의 풀스윙은 척추를 한계치까지 비틀어 짜내는 아주 과격한 노동입니다. 20대나 30대의 젊고 건강한 척추는 물을 가득 머금은 젖은 수건처럼 유연해서 강하게 비틀어도 끄떡없이 원래대로 돌아오며 버팁니다. 하지만 70대의 척추는 수분이 모두 빠져나가 바짝 마른 겨울철 나뭇가지와 완벽하게 같습니다. 뼈의 밀도가 떨어지는 골다공증으로 인해 뼛속은 텅 빈 깡통처럼 숭숭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이런 마른 나뭇가지를 순간적으로 확 비틀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척추뼈가 그 엄청난 회전 압력을 버티지 못하고 퍽 소리와 함께 찌그러지며 무너져 내립니다. 이것을 척추 압박 골절이라고 부릅니다. 정말 무서운 것은 뼈가 찌그러져도 처음에는 그저 허리가 조금 뻐근하네, 근육이 뭉쳤나 보네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신다는 것입니다. 뻐근한 허리에 파스를 덕지덕지 붙이고 독한 진통제를 드시면서 또 골프를 치러 나가십니다. 여기서 또다시 신장이 2번 파괴됩니다. 허리가 아프다고 매일 습관적으로 무심코 드시는 소염 진통제는 신장으로 가는 미세한 혈관을 꽉 막아버려 신장을 쪼그라들게 만드는 가장 무서운 사약과 같습니다. 골절을 방치하다가 척추가 완전히 무너지면 등이 굽고 키가 10cm 이상 줄어들며 무너진 갈비뼈가 폐와 위장을 무자비하게 짓누릅니다. 숨을 쉬기도 힘들고 밥을 먹어도 소화가 안 되어 결국 심각한 영양실조와 폐렴으로 돌아가시게 됩니다. 척추골절 환자의 5년 내 사망률이 70%에 달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골프를 굳이 치시겠다면 허리를 비틀지 마시고 스윙의 크기를 절반으로 뚝 줄여서 팔로만 가볍게 치셔야 합니다. 친구분들에게 내 몸이 아직 짱짱하다는 것을 뽐내려다가 남은 인생 전체를 차가운 병원 침대 위에서 보내실 수도 있습니다. 30년 넘게 생사의 갈림길에 선 환자들을 진료해온 전문가로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지식들은
단순히 재미로 듣는 건강 상식이 아니라 벼랑 끝에 선 생명을 구하는 동화줄과 같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비싼 자전거를 타고 척추를 비틀며 무리하게 운동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제발 이 귀한 영상을 여러분 혼자만 보지 마십시오. 지금 당장 카카오톡이나 문자 메시지를 열어서 여러분의 소중한 친구분들과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널리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따뜻한 공유 버튼 클릭 한 번이 잘못된 운동으로 급성 심부전과 척추 골절의 끔찍한 위험에 빠진 누군가의 생명을 구하는 엄청난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살리는 가장 쉬운 방법, 바로 지금 공유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당장 그만두셔야 할 위험한 운동 6가지를 말씀드렸더니 아마 많은 분이 허탈해 하시거나 화를 내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전문가님, 그러면 도대체 나더러 뭘 하라는 말입니까? 그냥 가만히 앉아서 숨만 쉬다가 죽으라는 소립니까? 라고 묻고 싶으실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김동욱 사장님도 중환자실에서 저에게 똑같이 화를 내셨습니다. 평생을 바쳐 지켜온 운동 습관이 부정당하는 기분이 드셨을 테니까요. 하지만 제가 짜드린 새로운 루틴대로 실천하신 지 딱 3달 뒤, 사장님은 지팡이를 던져버리고 제 손을 맞잡으며 엄지를 치켜 세우셨습니다. 사장님은 예전처럼 숨 가쁘게 뛰지 않아도, 험한 산을 타지 않아도 오히려 전보다 연료는 더 젊어 보이고 몸은 훨씬 가볍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낡은 엔진을 슈퍼카처럼 관리하는 하루 4단계 생존 루틴 중 가장 중요한 아침 단계를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아침 7시, 이름하여 엔진 예열 단계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건강해지겠다고 벌떡 일어나서 밖으로 나가지 마십시오. 그것은 잠자고 있던 심장과 신장에 날벼락을 내리는 것과 같습니다. 밤새 잠을 자는 동안 우리의 심장 박동은 느려지고 혈압은 떨어지며 근육은 딱딱하게 굳어 있습니다. 특히 신장으로 가는 혈류량도 최소한으로 줄어들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갑자기 일어나면 기립성 저혈압으로 어지러워 쓰러지거나 심장에 무리가 가기 딱 좋습니다. 침대에서 딱 5분만 투자하십시오. 눈을 뜬 채로 천장을 보고 누워 발목을 몸쪽으로 당겼다 폈다 하며 까딱까딱 움직여 주십시오. 그 다음 팔을 머리 위로 쭉 뻗어 기지개를 크게 켜고 무릎을 세워 좌우로 천천히 흔들어 주십시오. 이 사소한 5분의 동작이 밤새 멈춰있던 혈액순환에 시동을 걸고 신장에 이제 곧 활동을 시작할 것이라는 신호를 보내는 소중한 예열 시간입니다. 이 5분이 여러분의 하루 컨디션과 생존을 좌우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오전 10시 안전주행 단계입니다. 아침 식사를 마치고 소화가 어느 정도 된 이 시간에 밖으로 나가 평지 걷기를 하십시오. 제발 부탁드리건대 경사가 가파른 산이나 오르막길은 쳐다보지도 마십시오. 아스팔트처럼 딱딱한 길보다는 흙길이나 탄성 매트가 깔린 공원 산책로가 가장 좋습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대화 테스트입니다. 옆에 있는 친구분과 대화를 나누거나 혼자라면 휴대전화로 자녀분과 통화하며 어제 있었던 일을 조목조목 설명할 수 있는 속도로 딱 30분만 걸으십시오. 숨이 약간 가쁘지만 대화에 전혀 지장이 없는 정도, 딱 그 정도가 여러분의 낡은 심장이 피를 원활하게 공급받고 신장이 노폐물을 안전하게 걸러낼 수 있는 최적의 강도입니다. 이보다 더 빨리 걸어서 숨이 차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운동이 아니라 내 몸을 갉아먹는 독약이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무리한 속도는 신장의 사구체에 과도한 압력을 가해 단백뇨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30년 넘게 수만 명의 노년층 건강을 책임져 온 전문가로서 저는 확신합니다. 강한 자극만이 운동이라는 고정관념을 버리는 순간 여러분의 진짜 건강한 삶이 시작됩니다. 여러분은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아침 루틴을 내일부터 당장 실천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내 몸을 아껴주고 살리는 이 위대한 여정에 동참하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영상 아래 댓글창에 실천 혹은 할 수 있다 라고 짧게 3글자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 굳은 다짐 한마디가
여러분을 다시 짱짱하게 일으켜 세우는 강력한 에너지가 될 것입니다. 서로의 댓글에 응원을 남겨주시면 더욱 좋습니다. 자, 이제 오후와 저녁 루틴으로 넘어가 볼까요? 아침 예열과 안전주행으로 엔진을 잘 달구셨다면 이제 오후와 저녁에는 본격적으로 우리 몸의 근육을 정비하고 하루의 피로를 씻어낼 시간입니다. 75살 이후의 근육은 단순히 보기에 좋은 몸매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유지하고 신장의 기능을 보조하는 아주 소중한 저수지와 같습니다. 지금부터 이어질 세 번째와 네 번째 단계를 집중해서 들어주십시오. 세 번째 단계는 오후 3시 엔진 정비 단계입니다. 이 시간에는 집에서 편안하게 의자에 앉아 탄력밴드, 즉 고무밴드 운동을 하십시오. 70대의 어르신들에게 걷기만으로는 상체와 코어 근육을 유지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무거운 아령은 앞서 말씀드렸듯 혈압을 올려 위험합니다. 이때 가장 안전한 대안이 바로 고무밴드입니다. 의자에 허리를 꼿꼿이 펴고 앉아 밴드를 양손으로 잡고 가슴 쪽으로 당기거나 발바닥에 걸고 다리를 앞으로 미는 동작을 반복하십시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전문가의 비결은 바로 호흡입니다. 밴드를 당길 때, 즉 힘을 쓸 때 입으로 후하고 숨을 내뱉으십시오. 이렇게 숨구멍을 열어주어야만 혈압이 급상승하는 것을 막고 신장의 미세 혈관들이 터지는 사고를 완벽하게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근육이 짱짱하게 차오르면 우리 몸은 수분을 더 많이 저장할 수 있게 되고 이는 곧 신장이 독소를 해독하는 데 엄청난 도움을 줍니다. 비싼 헬스장 회원권보다 2,000원짜리 고무밴드 하나가 여러분의 신장과 생명을 지키는 훨씬 더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네 번째 단계는 저녁 7시 회복 단계입니다. 하루 종일 체중을 견디며 고생한 무릎 관절과 허리, 그리고 쉴 새 없이 노폐물을 걸러낸 신장을 쉬게 해줄 시간입니다. 가장 추천하는 것은 동네 수영장의 온수풀에서 물속 걷기를 하는 것입니다. 물의 온도는 반드시 체온과 비슷한 미지근한 상태여야 합니다. 물속에 들어가면 우리 몸은 부력 덕분에 체중의 90% 이상이 가벼워집니다. 땅 위에서는 무릎이 아파 한 걸음도 떼기 힘들었던 분들도 물속에서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물의 저항 덕분에 천천히 걷기만 해도 운동 효과는 땅 위보다 2배 이상 높습니다. 또한 따뜻한 물은 혈관을 부드럽게 확장해 주어 신장으로 가는 혈액의 흐름을 원활하게 만듭니다. 신장에 쌓인 하루의 피로 물질들이 맑은 혈액을 통해 깨끗하게 씻겨나가는 기분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무리하게 수영 영법을 배우려 하지 마십시오. 그저 물속에서 천천히 산책하듯 걷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관절과 장기는 기적처럼 회복됩니다. 30년 넘게 수많은 어르신의 임상 데이터를 분석해온 저 전문가가 장담합니다. 무리한 운동으로 몸을 학대하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지혜롭게 내 몸을 보듬고 정비해야 합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 오후와 저녁의 생존 루틴은 여러분이 남은 인생 20년 이상을 병원 침대가 아닌 자신의 두 발로 당당하게 걷게 해줄 유일한 열쇠입니다. 이 귀하고 특별한 건강 지식들을 매일매일 여러분의 안방으로 배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아직도 영상 아래에 있는 붉은색 구독 버튼을 누르지 않으신 분들이 계신가요?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꾹 눌러 주십시오. 구독은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가장 현명한 선택이자 저와 같은 전문가를 곁에 두고 언제든 조언을 듣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한 번이 저에게는 더 좋은 영상을 만들 큰 힘이 되고 여러분에게는 생명을 지키는 든든한 방패가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더 깊은 궁금증을 해결해 줄 질의응답 시간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제 진료실에서 제가 지난 30년 넘는 시간 동안 가장 많이 받아온 질문 3가지를 통해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마지막 퍼즐을 맞춰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단순히 궁금증을 해결하는 지식을 넘어 지금 당장 병원으로 달려가야 할지 아니면 집에서 쉬어도 될지를 결정하는 아주 긴박한 생존 지침서와 같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걷다가 다리가 터질 듯이 아프고 당기는데 이것도 운동 효과인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이에 대해 수만 명의 다리 혈관과 신경 상태를 살펴온 전문가로서 아주 명확하고 엄격한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증에는 우리가 견뎌야 할 가짜와 당장 도망쳐야 할 진짜가 있습니다. 만약 걷다가 다리가 너무 아파서 잠시 멈춰서거나 허리를 앞으로 구부정하게 숙였을 때 혹은 길가에 쪼그리고 앉았을 때 통증이 신기하게 싹 사라진다면 그것은 척추관 협착증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척추의 통로가 좁아져 신경이 눌리는 것인데 불편하고 삶의 질을 떨어뜨리지만 당장 내일 목숨이 위험한 상태는 아닙니다. 하지만 정말 무서운 진짜 통증은 따로 있습니다. 길을 걷다가 통증이 와서 멈춰서서 가만히 쉬고 있는데도 다리에 통증이 전혀 가시지 않고 오히려 발가락 끝이 창백하게 변하거나 만졌을 때 얼음장처럼 차갑게 느껴진다면 그것은 말초 동맥 질환일 확률이 거의 100%입니다. 다리로 내려가는 큰 혈관이 꽉 막혔다는 뜻입니다. 다리 혈관이 이 정도로 막혔다는 것은 심장으로 가는 관상동맥과 뇌로 가는 경동맥도 이미 시한폭탄처럼 심각하게 막혀가고 있다는 아주 위험한 마지막 신호입니다. 이럴 때는 더 걷는 운동이 아니라 그 즉시 대학병원 응급실로 가셔서 혈관을 뚫는 시술을 고민하셔야 합니다. 이것을 운동 부족이라 생각하고 다리를 쥐어짜며 억지로 더 걷는 것은 불길 속에 휘발유를 뿌리는 자살 행위와 같습니다. 신장 역시 다리로 피가 안 통하는 만큼 혈액을 공급받지 못해 소리 없이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두 번째 질문은 팔다리는 가느다란데 배만 올챙이처럼 볼록하게 나왔는데 이것도 건강에 큰 문제가 되나요? 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절대 괜찮지 않으며 오히려 암보다 무서운 상태일 수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이를 근감소성 비만이라고 부릅니다. 나이가 들면서 뼈를 보호해야 할 근육은 눈 녹듯이 빠져나가고 그 빈자리를 독소가 가득한 내장지방이 꽉 채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내장지방은 단순한 살이 아닙니다. 우리 몸속에서 끊임없이 염증을 뿜어내는 거대한 염증 공장입니다. 여기서 뿜어져 나오는 염증 물질들이 혈액을 타고 전신을 돌며 혈관벽을 갉아먹고 특히 우리 몸의 정수기인 신장을 집중 공격합니다. 신장의 미세한 필터들이 이 염증 물질에 오염되면 결국 만성 신부전으로 이어집니다. 해결책은 단 하나입니다. 무작정 밥량을 줄이는 다이어트가 아니라 단백질 섭취를 획기적으로 늘리고 근육의 질을 높여야 합니다. 매끼 식사 때마다 본인의 손바닥 크기와 두께만큼의 살코기나 생선, 두부, 계란을 반드시 챙겨 드십시오. 그리고 제가 앞서 알려드린 의자에 앉아 하는 고무밴드 운동으로 빠져나간 근육의 자리를 다시 단단하게 채워 넣으셔야 합니다. 근육이 없으면 신장은 결코 혼자서 독소를 걸러낼 수 없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수십만 원 혹은 수백만 원짜리 비싼 기능성 러닝화나 스마트워치가 운동에 결정적인 도움이 될까요? 입니다. 전문가로서 아주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런 비싼 장비를 살 돈이 있다면 차라리 그 돈을 들고 가까운 대학병원 순환기내과에 가셔서 심폐운동 부하 검사를 단 한 번이라도 제대로 받으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의 노후를 위한 가장 가치 있고 현명한 투자입니다. 기계가 알려주는 심박수 숫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심장이 어느 정도의 운동 강도에서 비명을 지르기 시작하는지, 내 심장이 견딜 수 있는 혈압의 마지노선이 어디까지인지를 의료진의 정밀 장비로 측정하여 본인만의 정확한 안전 수치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내 몸의 한계를 수치로 모른 채 남들이 좋다는 신발만 신고 무작정 밖으로 나가는 것은 눈을 감고 시속 100km로 고속도로를 달리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비싼 장비는 결코 여러분의 생명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내 몸의 정확한 상태를 아는 지혜가 여러분의 남은 여생을 지키는 가장 강력하고 유일한 방패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세상 그 어떤 기계보다 정밀하고 소중합니다. 이제 남들의 시선이나 화려한 장비에 현혹되지 마시고
제가 30년 넘게 연구해온 이 과학적인 생존 수칙들을 믿고 차근차근 따라와 주십시오. 그것만이 여러분의 신장과 심장을 100년 동안 쌩쌩하게 유지하고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는 유일한 길입니다. 자, 이제는 여러분이 일상생활에서 즉시 적용할 수 있는 오직 70대 어르신들만을 위한 생존의학 비결 3가지를 아주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단순히 운동법을 넘어 우리 몸의 정수기이자 생명의 필터인 신장을 보호하고 근육을 단단하게 유지하는 전문가만의 핵심 비법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을 하나하나 가슴에 새겨주십시오. 첫 번째 비결은 바로 전략적인 물 마시기, 이름하여 따뜻한 물 나누어 마시기법입니다. 우리 한국 어르신들은 운동을 마치고 온몸이 뜨거워지거나 사우나에서 시원하게 땀을 뺀 뒤에 갈증을 해소하려고 얼음이 가득 든 차가운 물이나 음료를 벌컥벌컥 마시는 습관이 있습니다. 하지만 30년 넘게 시니어들의 장기 기능을 연구해온 전문가로서 경고하건대 이것은 신장에 가하는 치명적인 고문이자 학대입니다. 갑자기 차가운 물이 몸속 깊숙이 들어오면 혈액이 순간적으로 희석되면서 나트륨 농도가 급격히 떨어지는 저나트륨 혈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신장의 미세한 혈관들을 수축시켜 엄청난 과부하를 주고 심각한 경우 신장 쇼크를 유발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체온과 비슷한 30에서 40도 사이의 미지근한 물을 항상 곁에 두는 것입니다. 한 번에 많이 마시는 것이 아니라 종이컵 한 컵 분량인 100ml 정도를 대여섯 번에 걸쳐 천천히 나누어 마셔야 합니다. 이렇게 천천히 수분을 보충해야만 신장의 여과망이 놀라지 않고 수분을 안정적으로 흡수하여 혈액의 점도를 조절하고 독소를 안전하게 배출할 수 있습니다. 운동 전후에 마시는 이 따뜻한 물 한 잔이 수백만 원짜리 산삼보다 여러분의 신장 건강에는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두 번째 비결은 신장의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주는 하얀 단백질 위주의 식사법입니다. 많은 어르신이 운동 후에는 기력을 보충해야 한다며 돼지고기 삼겹살이나 소고기 등 붉은 고기를 구워 드시며 영양을 보충하려 하십니다. 하지만 70이 넘은 신장에게 붉은 고기의 과도한 동물성 단백질은 해독하기 너무나 버겁고 무거운 숙제와 같습니다. 붉은 고기에는 칼륨과 인 성분이 많아 신장의 여과 기능을 빠르게 지치게 하고 수치를 높이기 때문입니다. 대신 제가 강력하게 추천하는 것은 두부, 흰살 생선, 그리고 계란 흰자와 같은 하얀 단백질입니다. 특히 콩으로 만든 두부는 신장에 가해지는 스트레스를 최소화하면서도 근육을 재건하는 데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을 완벽하게 공급합니다. 근육이 운동으로 인해 미세하게 찢어지고 회복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독성 물질을 신장이 무리 없이 걸러내게 하려면 반드시 하얀 단백질 위주로 식단을 구성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신장은 편안하게 쉬게 하면서도 다리 근육은 짱짱하게 키우는 전문가의 지혜로운 식사법입니다. 세 번째 비결은 신장이 스스로를 정화하고 치료하는 황금 시간, 즉 수면 건강법입니다. 우리 몸의 신장과 간이 낮 동안 활동하며 쌓인 근육의 노폐물과 각종 독소들을 본격적으로 걸러내고 세포를 재생시키는 시간은 밤 11시부터 새벽 3시 사이입니다. 그런데 이 귀한 시간에 잠을 자지 않고 텔레비전을 보거나 야식을 드시면 어떻게 될까요? 신장은 쉴 기회를 완전히 잃어버리고 독소는 몸속에 그대로 쌓여 결국 요독증이나 돌처럼 딱딱한 신장 결석으로 이어집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침대에서 배를 따뜻하게 하고 깊은 복식 호흡을 5분 동안만 해보십시오. 깊은 호흡은 횡격막을 움직여 신장 주변의 혈류량을 증가시키고 신장이 밤새 깨끗하게 청소될 수 있도록 돕는 최고의 마사지가 됩니다. 충분한 숙면이야말로 부작용이 전혀 없는 유일한 천연 치료제입니다. 몸에 좋다는 비싼 영양제를 찾아 헤매기 전에 오늘 밤부터 일찍 잠자리에 들어 신장이 쉴 수 있는 환경을 만드십시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신장 나이를 10년 이상 되돌리는 가장 확실하고 돈 안 드는 길입니다.
이 세 가지 비결만 생활 속에서 잘 지키셔도 여러분의 노후는 훨씬 더 건강하고 활기차게 바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달려온 긴 여정을 차분하게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70살 이후에 남은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그 어디에서도 듣지 못했던 아주 귀중하고 절박한 생존 지식들을 함께 공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배운 핵심 내용들을 다시 한번 여러분의 마음속 깊은 곳에 단단히 새겨보겠습니다. 첫째, 70대의 운동은 더 이상 자신을 채찍질하고 한계를 시험하는 고통스러운 극기 훈련이 아닙니다. 옆 사람과 웃으며 어제 있었던 일을 조목조목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정도의 강도, 그리고 내 소중한 심장과 신장이 비명을 지르지 않고 편안하게 숨 쉴 수 있는 속도가 바로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는 유일하고도 절대적인 기준입니다. 둘째,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에 절대 속지 마십시오. 수십만 원짜리 비싼 운동복이나 남들에게 건강함을 뽐내기 위한 과시용 근육보다 100배, 1000배 더 중요한 것은 몸속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생명을 이어가고 있는 내 심장과 혈관, 그리고 신장의 안전한 행복 범위입니다. 셋째, 오늘 제가 전문가의 명예를 걸고 알려드린 따뜻한 물 나누어 마시기와 하얀 단백질 위주의 식사법, 그리고 신장이 스스로를 치료하게 만드는 충분한 숙면이라는 세 가지 보물 같은 비결을 반드시 오늘부터 생활 속에서 실천하십시오. 앞서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던 김동욱 사장님의 따뜻한 근황을 조금 더 자세히 전해드리며 마치려 합니다. 퇴원 후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 다시 진료실을 찾으신 사장님은 예전처럼 숨을 가쁘게 몰아쉬며 얼굴이 붉어진 채 들어오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아주 맑고 편안한 눈빛으로 문을 열고 들어오셨습니다. 사장님이 제 손을 꼭 잡고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전문가님, 예전에는 산 정상에 남들보다 빨리 올라가지 못하면 내가 늙고 병든 것 같아 자존심이 상하고 화가 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평지 산책로에서 어린 손녀의 작고 부드러운 손을 잡고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며 걷는 이 두 다리가 그렇게 고맙고 대견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야 진짜 운동이 뭔지, 내 몸을 사랑하며 사는 진짜 건강한 삶이 무엇인지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맞습니다. 사장님은 이제 더 이상 무리해서 가파른 산을 타지 않으십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는 과격한 운동도 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사장님은 그 누구보다 단단하고 건강하십니다. 높았던 혈압은 정상으로 돌아와 안정을 찾았고 고질적이었던 무릎 통증도 기적처럼 사라졌으며 얼굴에는 평온한 여유와 자신감이 넘칩니다. 자신의 몸을 억지로 이기려던 어리석은 고집을 내려놓고 내 몸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보듬어주는 지혜로운 길을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신체의 기능이 조금씩 느려지는 자연스러운 변화일 뿐 결코 절망하거나 부끄러워할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수십 년간 고생해온 내 몸을 이전보다 더 깊이 사랑하고 소중하게 아껴줘야 할 축복의 시기입니다. 지금 혹시 어딘가 아파서 투병 중이거나 거동이 불편하여 마음이 약해진 분들이 계신가요?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오늘부터 제가 알려드린 대로 아주 조금씩만 내 몸의 속도에 맞는 노력을 시작해 보십시오. 매일 아침 침대 위에서 발목을 까딱이는 그 작은 움직임 하나가 여러분의 인생을 다시 건강하게 빛나게 할 위대한 기적의 시작입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다시 건강해질 자격이 있고 당당하게 노후를 즐길 권리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100년 노후를 위해 저 전문가는 앞으로도 멈추지 않고 가장 정직하고 과학적인 정보를 들고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가슴에 와닿았다면 주변의 소중한 친구들과 가족들에게 꼭 전해주십시오. 여러분 모두가 아프지 않고 행복한 노년을 보내시길 매일 아침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30년 경력의 건강 전문가였습니다.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건강하십시오. 그리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